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같은 거리를 오가지만 버스 요금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 인월을 오가는 버스 노선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요금 차이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 인월과 운봉 주민은 물론 지리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전주까지 한 번에 가는 직행버스는 하루 19대. 하지만 승객들은 남원을 들렀다 다시 전주행 버스로 갈아타는 노선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요금 때문입니다. 남원까지만 나가서 남원에서 전주를 다시 끊어서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겠죠. 1,300원이라는 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인월에서 남원, 남원에서 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은 8,900원이지만 인월 전주 간 직행버스는 1,200원으로 1,300원이나 비쌉니다. 2년 전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남원 전주 간 요금은 1,400원 내렸지만 인월 전주 간 직행 구간은 요금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월에서 전주 가는 거 요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싸게 깎아주시면.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주 남원 구간 요금이 지침보다 더 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추가적인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을 어떤 지침보다는 더 낮게 지금 적용을 특별한 일을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리산 관광 활성화와 남원 산간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호남 KTX의 비싼 요금과 크게 느려진 운행 시간과 관련해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광역의회가 내일 국토부와 코레일을 항의 방문합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는 코레일이 KTX 요금을 평균 10% 할인하기로 했지만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의 할인을 제외했고 운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차역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을 항의 방문해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의 높은 금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5.10%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북은행만 유일하게 5%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더 높습니다. 전북은행의 평균 금리는 7.38%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낮은 한국시티은행보다는 3.31%포인트, 제주은행보다는 2.16%포인트나 높습니다. 보증서를 가져봤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4.78%로 제주은행 다음으로 높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북은행의 문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은행보다 실제로 전북은행이 약간 가장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솔직히 꺼림직하게 되고. 전북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나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지역 대비 신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은 지역 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광주은행을 인수해 자산 규모를 늘렸고 수도권에 잇따라 점포를 개설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는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지역 기업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같은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이 지난 전국의 8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해 올해 11개, 내년에는 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에는 전주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가 20년 이상 돼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황사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당분간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봄 햇살 아래 나무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쑥을 캐다 보면 자루에는 금세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싱싱한 나무를 식탁에 올릴 생각에 흥이 절로 납니다. 며칠 전에 비도 왔고 해서 쑥이 혹시 많이 나왔나 싶어서 올라왔는데 참 많이 나왔네요. 엄청 크고 연하고 좀 다음 주에도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휴일인 오늘 바람이 불었지만 낮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한때 군산이 323 마이크로그램, 전주도 29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평소보다 대여섯 배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 많아가지고 제가 보통 많이 걷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히 몸 풀 정도만 이렇게 제가 걷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 찬 대륙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서 내일부터 글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도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장애인의 집안일과 외출, 목욕 등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 사업 기관을 7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보조 신청은 만 6세에서 64세까지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인 장애인이 할 수 있고 오는 6월부터 3급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 초등학교는 남자 교사가 한두 명만 있는 곳이 많아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남자 교사는 전체 38명 가운데 2명뿐입니다. 그나마 1명은 교감 선생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단 1명입니다. 힘쓰는 작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 선생님이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담감이 더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여자 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격 형성 교육이나 생활 지도 등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남 선생님의 역할 또 여 선생님의 역할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성격 형성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북의 초등학교 선생 가운데 남자의 비율은 30%입니다. 도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전주는 남자 교사 비율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 교대는 성비 균형을 위해 남학생 비율을 25%까지 맞추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선발을 성별을 고려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방법이 있다면 교사 양성 기관에서 입학생을 뽑을 때 성비를 고려해서 뽑는 방안이. 남자 선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 공무원 등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기부금으로 짓기로 한 무주 태권도원 시설물이 한 개로 축소됩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176억 원의 국민모금으로 명인전과 태권전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기부금이 24억 원에 그쳐 두 곳 가운데 한 곳만 기부금으로 짓고 나머지는 정부의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4억 원인 기부금을 90억 원 가까이 늘리지 못하면 기부금으로 단 한 곳의 시설물을 짓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120구의 올해 개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 연결도로 109는 신시도 주민들이 발파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중단됐고
209는 단등교 경관 조명 설치가 추가로 추진돼 공사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 연결도로 1209의 공정률은 72%와 85%로 당초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민 17만여 명이 5,300억 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북 연금수급자 17만 6천여 명에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의 명목으로 5,28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연금을 받은 비율이 46.1%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였습니다. 군산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5개 대학 13,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주소 이전을 위해 호원대 등 대학교 주변에 전입신고 창구를 열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주 완산 칠봉의 한 정자에서 49살 최 모 씨가 자살을 하겠다며 119에 전화를 건 뒤 목을 맸지만 줄이 끊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응급조치 뒤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최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겠지만 아침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춥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맑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진 뒤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